가장 저렴한 보험사는 남자는 G보험사로 78,705원, 여자도 G보험사로 66,784원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특약의 추가 삭제 또는 한도 조정으로 보험료는 더 높거나 낮아질 수 있겠죠? 남자 기준으로 가장 비싼 보험사인 D보험사와 비교했을 때 보험료 차이가 무려 2931원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년납 기준이니까 보험사 한 번 잘못 선택하면 무려 500만원 가량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주는 보험의 친절한 연지씨 김연지 팀장입니다. 필요한 몇 가지를 사러 마트에 갔다가 계산할 때 10만원이 넘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마트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싸니까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것저것 담다 보면 장바구니가 금방 무거워지는데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다고 하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저것 가입하다 보면 보험료가 20만원에서 30만원 훌쩍 넘어가는 거죠. 게다가 40대부터는 보험료가 비싸서요. 20만원, 30만원을 가입해도 보장이 부족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자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안 들자니 불안한 보험. 이 딜레마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40대 분들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 어떤 특약을 어떤 보험사로 왜 가입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가장 적은 보험료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이 해답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볼 테니까요. 현재 보험을 알아보고 계신 그리고 현재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신 40대 분들은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요. 정말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마트에 가서 예상치 못하게 지출이 높아지는 이유는요. 사실 목적에서 벗어난 구매를 했기 때문입니다. 즉 꼭 필요한 것만 사야 되는데 싸니까 막 담는 거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이 비싸지는 이유는 보험의 목적에서 벗어난 특약들을 가입하기 때문이죠. 그럼 보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보험의 본질적인 목적은 질병과 사고로 인한 부담스러운 지출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큰 치료비 때문에 내 재무 상황이 흔들리는 것을 막는 것이죠. 이렇게 환자가 부담해야 할 진료비가 1,500만 원이 한 번에 청구된다면요. 부담을 안 가질 만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런 상황을 한 달에 적은 비용으로 대비하는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할 것이 바로 실손보험인데요. 실손보험은 실제 납입한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일괄적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가입 시점에 따라 보상 비율이 좀 달라지는데요. 현재 가입 가능한 4세대 기준으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 항목은 80%까지 보장하고요. 공단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70%까지 보상합니다. 즉 전체 치료비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돈은 20에서 30%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실손보험만 있어도 충분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실손보험만으로 보험의 목적인 부담스러운 지출을 대비하기에는 세 가지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치료비가 클 경우 4세대 기준으로 20에서 30%의 자기부담금도 충분히 부담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손의 최대 한도는 연간 5천만 원인데요.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넘어가면 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충분히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치료비 외에도 간병비 그리고 일을 못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인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실손보험의 사각지대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보험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보험들을 하나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종합보험이라고 합니다. 종합보험에는 선택 가능한 특약의 개수가 보통 100개가 넘는데요. 분명한 기준 없이 이것저것 넣다 보면요. 보험료만 올라가고 정작 필요할 때 보상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특약을 넣는 것이 좋을까요? 크게 보면 4개의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3대 질병, 질병 수술, 상해, 배상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3대 질병은 경제적 부담이 크고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흠이 암, 뇌질환, 심장질환 이에 해당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기대암명까지 생존했을 때 암에 걸릴 가능성은 남자는 5명 중에 2명,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 걸린다고 합니다. 내 주변 3명이 있다면 그 중 1명은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2022년 한 해 동안 뇌혈관 질환의 환자 수는 117만 명, 심장질환의 환자 수는 183만 명입니다. 암에 비하면 매우 낮아 보이지만 이건 1년 기준
높은 환자 수입니다. 매년 신규 환자와 완치 환자를 생각하면 이것도 꽤 높은 발병률이죠. 대한민국의 사망 원인을 보면요, 2023년 기준으로 암이 압도적인 1위, 심장질환이 2위,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 4위입니다. 많이 발생도 하지만 사망에 이를 만큼 위험도가 높은 질병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3대 질병에 대해서는 충분한 진단비를 준비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이 세 가지 말고도 다양한 질병들이 있겠죠. 이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 바로 수술비입니다. 2022년 통계 연보를 보면요, 상위 10대 수술의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건 단순 수술에 대한 비용이고요. 여기서 입원 비용, 각종 처치 비용의 간병비까지 포함하면 그 부담은 훨씬 올라가겠죠? 우리 삶에는 질병뿐만 아니라 사고 역시 존재합니다. 우연한 사고로 다치는 것을 상해라고 하는데요. 각종 상해 사고들은 수술같이 큰 치료비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후유 장애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 지인의 배우자분은 낙상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왔는데요. 일상생활이 안 돼서 가족 중 한 명이 돌봐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 중 한 명이 일을 못하거나 그게 안 되면 간병인을 써야 하기 때문에 큰 비용이 나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배상인데요. 질병과 사고처럼 우리 몸이 다치는 것만 위험이 아니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 또는 피해가 발생해서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의 노트북을 떨어뜨려 파손시켰다? 그런데 그 노트북 수리비가 8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요, 그 수리비는 내가 배상해줘야 하죠. 이게 몇십만 원 정도면 다행이지만 몇 백만 원, 화재 같은 경우엔 몇 천만 원 단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질병사고가 아니라서 실손보험에서도 전혀 보상이 안 되고요. 순전히 내가 부담을 해야 하는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가 필요하겠죠? 정리하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보상의 범위는 3대 질병, 질병 수술, 상해보장, 배상보장,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영역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특약들을 꼽아보면요, 3대 질병에는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있고요. 질병 수술에는 1호종 수술비, N대 질병 수술비, 상해 특약에는 상해 수술비,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 마지막으로 배상은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실손을 제외한 종합보험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약은 이 9개가 전부입니다. 보험을 조금이라도 알아보신 분들은요,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요. 왜 이 9개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암은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로만 추천을 드렸는데요. 암 특약의 구분을 보면 진단과 치료로 나뉘는데요. 진단은 유사암, 일반암, 고해감, 소해감으로 나뉩니다. 먼저 유사암은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인데요.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평가되는 암들이죠. 일반암은 이 네 가지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이고요. 고해감은 췌장암, 혈액암, 뇌암, 식도암, 뼈암 같이 치료가 어렵고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암입니다. 그리고 소해감은 유방암, 남녀 생식기암, 대장 정막내암 같은 암들이 있는데요. 이 소해감은 보험 회사마다 분류가 다르고요. 개념 자체가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분류를 보면요, 암에 대한 치료는 크게 수술치료, 항암 약물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치료들을 보장하는 특약도 있고요. 최근에는 최신 치료들만 따로 보장하는 특약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다양한 진단 분류와 치료 방법 때문에 암 보장에는 정말 많은 특약들이 있는데요.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만 가지고 있다면 모든 상황에서 보장이 됩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특약들을 추가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요. 암에 대한 특별한 가족력이 없다면 이 2개 정도만 챙겨주시면 충분합니다. 뇌질환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만 있는데요. 뇌혈관 질환의 범위를
보면요. 뇌출혈이 8.4%, 뇌출혈, 뇌경색을 합한 뇌졸중이 65.9%, 여기에 기타 뇌혈관 질환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이 100%인데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보면요. 각 특약의 보험료가 진단 비율에 비해 약간씩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 하나면 범위도 가장 넓지만 비용적으로도 가장 효율적인 거죠. 심장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하나만 있는데요.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왜 심혈관 질환 진단비가 안 들어가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심혈관 질환 범위를 보면요. 급성 심근경색이 7%, 급성 심근경색에 협심증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이 57%대, 그 허혈성에 부정맥, 심부전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이 91%대, 그리고 나머지 전체를 가진 심장 질환이 100%입니다. 당연히 범위가 가장 넓은 심장 질환 혹은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해야 할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보험료를 보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각 진단비들의 단가를 보면요. 허혈성 심장 질환의 보험료를 100%라고 봤을 때 발병 비율이 34% 정도 더 높은 심혈관 질환 진단비의 보험료가 2배 이상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은 5배 이상 높은데요. 물론 부정맥 심부전이 발병 빈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보험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가치를 매기는 상품입니다. 즉 심혈관 질환 진단비는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부정맥 심부전에 대한 보장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나올 1호종 수술비나 엔대 질병 수술비에서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거든요. 굳이 비싸게 진단비를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높거나 심장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만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병 수술비는 1호종 수술비와 엔대 질병 수술비 2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먼저 수술비를 종류별로 살펴보면요. 질병 수술비와 1호종 수술비, 엔대 질병 수술비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질병 수술비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대신 보장 금액이 30에서 50만 원으로 매우 작습니다. 부담스러운 지출을 대비한다는 보험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특약이죠. 1호종 수술비는 부위와 수술 방법에 따라 5단계로 분류를 하는데요. 작은 수술은 1종으로 작은 금액이, 몸을 여는 수술같이 큰 수술은 5종으로 큰 금액이 보장됩니다. 약관상 수술 분류로 보면요. 600개 이상의 수술을 보장하고 있어서 범위가 넓고요. 암 수술에서도 큰 금액이 보장된다는 강점이 있어서 단 하나의 수술비를 넣어야 한다면 꼭 들어가는 특약입니다. 하지만 이런 1호종 수술비에도 단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개복, 개두, 개융, 즉 몸을 여는 관열 수술이 아니면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1호종 수술비는 몸을 여는 관열 수술은 4종, 5종으로 보장 금액이 높은데요. 그렇지 않은 비관열 수술에 대해서는 1종, 2종, 3종으로 보장 금액이 낮습니다. 최신 의료기술의 발달로 뇌질환, 심장질환 수술에서는 개복, 개두, 개융을 하지 않는 비관열 수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텐트 시술, 코일 색전술이죠. 이 둘은 비교적 큰 뇌, 심장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비관열 수술이라는 이유로 3종으로 분류되어 보장 금액이 적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엔대 질병 수술비를 추가해 주는데요. 엔대 질병 수술비는 특정 질병들을 보장하는 수술비입니다. 수술의 부위와 질병을 기준으로 개수가 정해지는데요. 보험 회사마다 보장하는 개수가 다릅니다. 엔대 질병 수술비는 수술을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해서 보장하는데요. 그중 중대 질병 그룹에서 높은 금액을 보상합니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이 그룹에서 뇌질환, 심장질환을 보상하는데요. 예시보험사의 경우 20대 질병에서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은 물론 다양한 주요 질병에 대한 수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당 특약의 보험료는 보장금액 1,000만 원, 40세 남자 기준으로 7,800원인데요.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를 각각 가입했을 경우는 보험료는 4,990원입니다. 이 정도 차이면 돈을 더 주더라도 보장 범위가 더 넓은 20대
20대 질병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N대 질병에서 이 20대 질병 그룹만 따로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 특약이 한 세트로 묶여 있는데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주요 질병 수술비 그룹을 1,000만 원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를 최소화해서 설계를 합니다. 상해 쪽은 상해 수술비와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가 들어갔는데요. 상해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피해입니다. 특히 큰 사고로 인한 복합 골절의 경우 움직임을 회복하지 못하는 후유장애를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재활 치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수술을 위한 몇몇 재료들이나 재활 치료들이 비급여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비급여 수술 재료에 대한 부분은 상해 수술비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요. 문제는 재활 치료에 대한 비급여 부분입니다. 실손해서 보장이 된다곤 하지만 4세대 기준으로 30%도 꽤 큰 금액이고요. 사실 실손 외에 딱히 이 부분을 보장해주는 실효성 있는 특약들도 없습니다. 그나마 특약 중에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가 유효한데요. 이 특약은 상해로 후유장애 진단이 되면 그 장애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척추 압박골절로 후유장애 20%를 받았고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가 1억 원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요. 1억 원의 20%인 2천만 원을 보상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특약이 40세 남자 1급 20년나 90세 만기 기준으로 보험사에 따라 4,000원에서 5,000원대 정도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또 그 손해액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하잖아요. 이 일배책은 그 배상금이 보상되는 특약입니다. 피해액에서 대물은 20만원, 누수사고는 50만원의 자기 부담금이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데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상됩니다. 이 특약의 강점이라면 적용 범위와 가격에 있는데요. 나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소유 주택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다면 사실상 그 범위에 제한이 없을 만큼 범용성도 좋은데 이런 좋은 조건이 1,000원대 정도밖에 안 합니다. 물론 갱신형이긴 하지만 보험료가 오르는 폭도 질병처럼 높지 않고요. 이렇게 가족 일상 배상 책임까지 9개의 특약을 살펴봤는데요. 이 정도만 구성해 놓으시면 큰돈 나가는 3대 질병에 걸려도 어떤 수술을 받아도 상해로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내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도 든든하게 보장이 가능한 것이죠. 물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골절이나 화상, 독감 진단 같은 가벼운 생활질환에서는 보상이 안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보험의 본질적인 목적인 부담스러운 지출 대비라는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가감하게 제외를 했습니다. 설계해야 할 특약들을 골랐으면 이제 가장 합리적인 보험사를 선택해야겠죠? 암 진단비 3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600만 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씩 여기에 1호종 수술비와 N대 질병 수술비를 넣고요. 상해 수술비 50만 원, 상해 후유장애 1억 원에 1배책까지 넣는 설계를 했을 때 34개 보험사 중 이 모든 특약을 포함할 수 있는 회사는 9개로 추려집니다. 40세 20년 납, 90세 만기 건강채 10년 할인형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가장 저렴한 보험사는 남자는 G보험사로 78,705원, 여자도 G보험사로 66,784원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특약의 추가 삭제 또는 한도 조정으로 보험료는 더 높거나 낮아질 수 있겠죠? 남자 기준으로 가장 비싼 보험사인 D보험사와 비교했을 때 보험료 차이가 무려 2931원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년 납 기준이니까 보험사 한 번 잘못 선택하면 무려 500만원 가량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전체 보험사를 꼼꼼히 비교할 수 있는 설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저렴한 보험사를 기준으로 나이별 보험료를 살펴보면요. 남자는 40세 78,705원부터 49세에 96,099원, 여자는 40세에 67,259원부터 49세 72,557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보험료는
보험료는 과거 치료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보험은 치료 내용에 따라 건강체, 표준체, 유병자 보험으로 나뉘는데요. 언제 어떤 치료를 받았냐, 언제 입원 수술을 했느냐에 따라 여기서 더 세분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보험료 편차가 존재하는데요. 아까 40세 남성 기준을 설계해서 고지사항별 보험료를 비교해보면요. 가장 저렴한 건강체 플랜과 가장 보험료가 높은 유병자 플랜과의 편차가 무려 2.3배 차이가 납니다. 특히 건강체의 경우 10년 이내 입원 수술이 없는지를 확인하는데요. 특정 수술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예외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서요. 입원 수술이 있다고 무조건 건강체 가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표준체로 가입했다가 매년 치료가 없었음이 확인될 경우 보험료가 건강체로 점점 저렴해지는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치료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 안 하시면요.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마다 보험료는 매달 변경이 되고요. 각종 약관상의 특징 역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 따라 플랜과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겠죠. 보험에 대해서 내가 몰라서 놓치는 건 없는 건지, 어떤 보험이 좋은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맞는 건지, 보험에 대한 고민은 정말 다양할 텐데요. 이럴 때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 저희 친절한 연지 씨한테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듣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험이 고민되시는 분들, 나에게 꼭 맞는 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 링크 클릭해 주시거나 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